예, 2025년 10월 19일 음력으로 8월 28일입니다. 12시가 됐는데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누웠더니 지금 현재 졸았다가 벌써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강의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요 강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어떻게 이제 출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라고 말하는 샤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샤먼도 있고 무당도 있고 또 브라만교도 있고요. 이제 브라만교가 바라문교죠. 바라문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나타난 이 자이나교가 있죠. 자이나교. 그 다음에 또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고대사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조상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온누리, 전 세계라 그래. 지금 현재는 전 세계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온누리라고 말하죠. 온누리에 우리가 퍼져 살았습니다.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전 온누리에 이제 퍼져 살았다는 것이죠. 퍼져 살면서 우리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염문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도 이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왔고 생존해왔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KBS 1TV에서 6시 정도면은 동물의 왕국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기인하는 생존과 두려움에 끊임없는 이 발전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염원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게 되겠죠. 또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과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원과 찬양, 노래, 기도의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묶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했으면이란 것입니다. 했으면. 자, 지금 현재는 샤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샤먼을 다른 말로 무당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단골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샤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인화교, 브라만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람을 묶을 수 있는 말이 그게 우리말로 지금 현재 우리말로 했으면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그래서 우리는 초승, 중승, 종승이 앞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했으면, 지금 현재는 했으면 해자에다가 시어자 들어가고 어자에다가 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면은 해사문이 되고, 해샤문이 되면 해샤문이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범으로서는 이게 뭐냐면은 샤먼이 되는 겁니다. 샤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샤먼이라는 것이 바로 했으면, 우리말 했으면에서 왔다. 이 이야기는 명확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또 연구학자들이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바탕을 두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브라만교라고 말하는 브라만교,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하면서 1계급 브라만, 2계급 샤스트리아, 3계급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우리가 불가척 천민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자, 이제 이 공부를 배웠던 것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바로 이런 현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직도 본질에 갇혀가지고 영혼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사도 환인, 환웅, 당군 이런 것은 이미 다 연구가 되어서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당군 천재라고 했을 때 이 당군이라는 뜻이 우리가 태양족의 후손으로서 고조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당군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농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왕. 그러면 농사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본격적으로 생산자 계급이 주가 되는 시대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환인의 역사에서는 삼지제도로 묶여져 있다고 말이지 않습니까? 새끼줄을 꼴 때도 우리가 삼 삼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삼 삼는다고 말을 하죠. 삼이라는 것은 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군 천재의 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농사의 왕이라는 의미로 당군을 쓰게 되고, 이 당군 시대가 오게 되면 이미 우리가 농사가 확장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장되는 시대로 이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수렵채집 시대에서 수렵채집 사냥의 시대에서 농사를 짓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앙아시아, 유라시아를 걸쳐 있는
흑수의 땅에서, 땅이 이제 검은 것이죠. 그걸 우리가, 최춘대 박사님께서는 이걸 사라땅이라 그러는데, 이 검은 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농사의 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이, 농사라는 것은 밭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 밀, 귀리,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조, 밀, 귀리,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조, 밀, 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브라만교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인도에, 원주민이 살았는데, 이 고아리안들이 이동한 시기가, BC 2424년, 24세기 정도 되니까 2400년 정도 되니까 24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왔다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에서 4500년 정도 전에 한번 이제 아리안들이 이동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 드라비드족을 이뤘던 이제 혼혈 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브라만교 바라문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이 BC 15세기, 16세기에서 19세기, 15세기, 16세기, 19세기 이 시기에 이제 2차적으로 뭐냐면 아리안들이 이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동하기 이전에 믿고 있었던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 종교라고 토속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삼신 할머님, 마고 할머님, 북두칠성 사상, 북극성 사상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샤먼 시대인 것입니다. 샤먼의 시대. 그래서 했으면 염문했으면, 찬양했으면, 노래했으면, 기도했으면, 발음했으면, 할 때, 이제, 종교가, 샤먼, 종교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종교가 이제 우리가 브라만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제2차로 아리안들이 이제 이동한 시기를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BC 15세기, 16세기에서 19세기 요 시기에 이제 인도 지역을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인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 동북아까지도 오게 된 세력들인데요. 요 세력들이 바로 바라문교입니다. 바라문교. 자, 그러면 이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문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도 원래는 바라문교에서 출발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라문교가 브라만교인데, 자, 그러면 이 바라문교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또 생겼느냐, 시작됐느냐, 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에게는 두려움에 대한 염원, 찬양, 기도, 바람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대입시켜 보면 염원을 바라면, 자, 우리말에 바라문이나 있죠. 찬양을 바라면, 기도를 바라면, 바람을, 무엇인가를 보답받기를 바라면, 자, 이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우리말이 바로 이게 바라문이라는 것이죠. 바라면 바라문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이제 글이 되는데, 이 글이 뭐냐면은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강의했다시피
중천축국의 이제 법망이 BC 2세기, 3세기 경에 이제 이걸 2세기, 3세기 경에 이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인화교나, 그 다음에 샤먼 시대나, 그 다음에 브라만교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천축국의 중천축국의 범왕이 이것을 산스크리트 자모 51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바로 우리말 바라멘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이전에 우리가 브라만교 다음에 이제 자인화교가 나오잖아요. 자인화교가 자인화교 창시자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리샤바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후에 23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샤바에서 파르슈바나타까지 23명이고, 지금 23명을 한 대가 30명으로 보면 2, 3만 6, 3, 3만 9, 약 700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완성한 자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자인화교의 창시자로 완성자로 잘 알려지는 마하바라가죠. 마하바라. 자, 그러면 이 마하바라가 BC 6세기에서 5세기 정도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7세기를 더하면은 약 12세기, 13세기, BC 13세기, 12세기에 이 자인화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샤머니 나라에서 그 다음에 브라만교, 그 다음에 자인화교, 불교로 이어지는 이 시기들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드는 청동기 시대가 왕성하게 접어들고 농경이 발달되고 논농사가 가능하면서 수레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 시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이 시대를 차축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C 6세기에서 7세기의 차축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기부터 우리가 종교가 단일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일신교가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일신교로 넘어왔다는 뜻은 제후가 분리 독립하여 완전한 전제 왕권 국가의 형태로 나아가는 시기였고, 힘이 있으면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는 왕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복합적으로 목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을 제가 샤먼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샤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에 앞서서 현상을 너무 가볍게 한다든지, 현상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본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우리가 배분을 잘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라만교, 자인화교, 그 다음에 불교로 넘어오면서 무아의 종교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2300년 동안에 우리가 기성 종교로서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해교, 이러한 종교들이 득세하는 시기다. 이 일신교가 득세하는 시기는
전제 왕권 국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제 왕권 국가하고 중앙 집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교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엘리트들과 손잡고 왕과 그 다음에 학문의 권력자인 목사,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스님, 기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끌고 온 시기가 넓게는 약 3000년, 조금 적게는 약 2500년 사이에 우리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라문교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이나교도 이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이나교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약 23명의 그 지도자가 있었고, 마지막 완성자가 마하바라고 이야기했는데, BC 6세기에서 5세기 때 사람이고, 아마 부처님보다도 동시대 때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이나교는 그러면 우리말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승리했잖아, 이겼잖아, 노래했잖아, 찬양했잖아, 기도했잖아, 발음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자나라고 쓸 때는 이겼을 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승리했을 때라는 것을 가장 많이. 그러면 이 자이나교는 바로 기존에 있는 브라만교의 가지고 있는 계급적 요소를 완화하고 이 불살생의 종교로서의 승리를 했다, 이겼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자이나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아직도 자이나교가 있고, 이 자이나교는 지금 현재 500만 명에서 약 700만 명의 전 세계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이나교는 우리가 승리했잖아, 이겼잖아, 그 다음에 노래했잖아, 찬양했잖아, 기도했잖아, 발음을 했잖아 라는 집단의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항에 의해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글이 만들어지고, 그 글의 의미를 함축해서 응과 훈을 합친 것이 이게 한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면 이 한자를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사용했던 사람이 범어를 만들고, 범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응과 훈을 포함시킨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불교 경전인데요. 그 불교 경전을 우리가 남송 때 구만아집이라든지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것을 우리가 실담어, 범어, 산스크리트어로 북방실담자라고 그러죠. 의 천축국에서 사용했던 그거를 북방실담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원해내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말과 글을 완전하게 복원시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학술원이 필요하고 학술청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학문의 종주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스크리트의 자음과 모음이 응과 훈을 함께 우리가 쇠를 박은 것이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자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이제 의미가 달리 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음을 두고도 훈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한자가 다 많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조옥구 선생님의 백자천문에 기초를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응과 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응가는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각구름이라는 이름으로 유창준 선생님이라든지 최춘태 박사님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문학의 기초를 두고 가라땅, 사라땅, 그 다음에 가라사라땅, 이 말은 가라땅은 남방을 말하고 사라땅은 흑수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북쪽의 중앙아시아의 검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사라는 남방과 북방이 이제 함께 모였다는 뜻이고요. 이걸 조선이라 하고, 조선은 가라 남방과 사라 흑수 땅이 결합된 천축국을 말하고, 여기가 북위 3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추나추동 문명,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 샤먼의 나라가 우리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샤먼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이 샤먼의 나라는 수수만 년 되었는데 이어져 오면서 이때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청동기와 결합해서 우리의 고대사가 시작되는 기점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샤먼의 나라에서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가져왔던 시기가 바로 이 북위 3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다. 추나추동 문명이다. 동지, 하지, 추분, 춘분이 있는 우리 태양과 달과 금성이 결합하는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했던 시기가 바로 천문학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에다가 네오 샤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금 현재를 네오 샤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샤먼이 가지고 있는 염원, 찬양, 기도, 바람을 바라는 요소에다가 바로 천문학이 동반되어 있는, 과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결합해서 지금 시대는 앞으로 네오 샤먼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신교가 해체가 되고, 일신교가 해체가 되고, 다양한 다종교의 샤머니즘의 염원과 바람이 바탕으로 하면서 과학적 요소를 첨가하는 네오 샤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2025년 6월 3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비스의 혁명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않는 우리의 현대사가 시작이 되고, 그 현대사의 방향을 우리 한국문학술원에서 오늘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제가 요거 아침에 제가 적었던 글인데요. 예, 아침에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여기 마지막에 세 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적어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었던 글이니까 조용히 읽어보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네오 샤머니즘의 시대란 우리의 말이 중천축국 범항에 의해서 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죠. 최근의 일이죠. 그전에도 문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하는 바람 세력, 풍유 세력, 풍교의 세력, 우리가 태호 복희가 바로 풍교라고 하잖아요. 이름도 풍시. 자, 바람은 브라흐마, 브라만, 이들이 다 이제 이들입니다.
자, 이들 세력이 진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샤먼은 바로 우리말 했으면 에서 온 말이고, 여기서 드나들면서 이들에게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고 굿도 하고 또 계도하고 품앗이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당, 굿, 향약계, 품앗이 두레, 이렇게 우리가 농경사를 뜻받치고 있는 3대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은 이 3대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난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이, 이곳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단골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쪽에 가면은 이걸 단골레라고 합니다. 단골레. 무당네 집에 간다 이겁니다. 단골레. 우리말 단골입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골레, 또 저기 제주도에 가면 단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라남도에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과거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샤먼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하늘굿이라고 하고 태양굿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2025년 10월 25일 날 지리산의 삼성궁에서 하늘 천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 하늘 천재만 이제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로 도당으로 넘어온 것이 이게 도당굿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런 하늘의 제사 지내고 천재 제사 지내는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시민들과 민중과 사바세계의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하는 것이 이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위력인 하부마사의 공론장과 같은 내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단골이라고 하고 단골레라고도 한다. 그래서 단골레는 우리말이고 순수 우리말이다. 자, 그래서 도당굿은 하늘굿에서 나왔고, 마을마다 아니면 문중마다 악사인 활행이와 무당인 미지를 모셔서 하는 제천 도당굿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그 중동에도 그 유명한 바로 한강 이남에 이 도당굿이 덕수장씨가 이분들이 하여튼 이 도당굿이 아주 유명한데요. 제가 도당굿에 대해서 과거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라진 산스크리트 우리말을 복원해서 학문의 종주국으로 나아가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 선생님이라든지 성대 스님이라든지 고전서 선생이라든지 김태수, 김채은, 김채민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대동사회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대동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실천 규범은 또 뭐냐? 도대체 품앗이 두려가 있고요, 개 향약이 있고, 아까 굿 도당이 있다. 이를 우리는 대동사회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는
제사장급을 우리가 샤먼이라고 말하고 무당이라 말하고 단골이라 말한다 이거죠. 자, 바라문 교원이라 말하고 자이나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거죠. 자, 한자로 바뀌면 이게 풍류도 풍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의미로 대동사에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의 실천 규범이고 목표다 이거죠. 그 방법으로는 이 구조와 시스템이 바로 삼지제도인데, 삼지제도는 우리가 새끼줄이 꼬일 때 우리는 삼 삼는다고 말하죠. 새끼줄을 삼는다고 말하죠. 특히 그 새끼줄이 세 가닥으로 꼬이면 우리가 삼시새끼도 바로 그랬었는데, 이 새끼줄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삼이라는 것은 이 묶이고 꼬인다는 것이 결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의 새끼줄이 한 가닥이라도 떨어지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황제의 시대고 샤먼의 시대이고 재정일체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은 공부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지제도를 뜨는 새끼줄 중에 어느 하나가 꼬이게 되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난이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던 사람이 두메질이고요. 그 두메질의 이 삼지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 그러나 정확하게는 제사자 신분, 그 다음에 군사 신분, 그 다음에 생산자 신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급으로 전제 왕궁국가로 가면서 반상이 이제 나눠지는 거, 양반과 상놈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계급 사회가 되고, 계급 사회는 지시하고 명령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시하고 명령,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나간다면, 황제의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는 신분이 결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하는 시대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고, 황제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신당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무당 단골들이 그거를 모셔놓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그 세속 사람들, 일반 민중들에게 그것도 점도 봐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택일도 해주고, 이사 택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장명도 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단골이다 이거죠. 자,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의 규범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모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봐주고 그 다음에 택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요즘은 돈 벌기 위해서 점사를 전화로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이라는 것은 꼬는 것을 모두 삼는다고 하고, 삼지제도, 담배 삼지, 말을 삼는다고 하죠. 삼배를 삼는다. 이 말은 모두 우리 말이면서 산스크리트이고 법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란 상시 쓰는 말이고, 산스크리트는 상시 쓰는 말, 항상 쓰는 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이걸 상시 쓰는 말이라고, 이걸 우리가 상거리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푸닥거리가 우리말인데 이것이 법무로 어떻게 되고, 보살은 보리살타이고 샤먼은 해수면에서 나왔다고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팔도 사투리는 바로 팔도에서 이 짜투리 아까 했으면, 그 다음에 승리했으면 했잖아. 바람은 이게 다 뭐냐면 짜투리잖아요. 짜투리. 지방에 따라서 이 짜투리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멋쓰기, 겉쓰기, 그 다음에 그랬어에, 안 그랬어에, 그 다음에 아니유,
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지방마다 짜투리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사투리라고 말하고, 강상훈 박사님은 끄샤트리아 군사계급 왕계급에서 사용하던 계급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고, 이 끄샤트리아도 우리말이며 그 의미를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이거죠. 끌어들일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나 재물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후라든지 공후, 왕족 이런들이만이 군인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을 끄셔드린다는 뜻입니다. 끄샤트리아는 끄셔드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말이다 이거죠. 우리는 인도 카스트 제도의 4계급으로 이때는 이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4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브라만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불가측 저민 이렇게 5계급으로 나누어진 게 이게 신분 사회를 가 아니라 계급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황제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재정 일치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계급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제 왕권 국가를 설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계급주의를 설명하기 하는 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 사회와 계급 사회를 학문적 오류가 구분하지도 못한 채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섞어 쓰는데,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면 신분 사회와 계급 사회는 혼돈하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문학소련이 그 맞는 책을 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이러한 본질에서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문명이 문화로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이 한국문학소련의 장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신분제 사회, 그 다음에 계급 사회가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거를 민주사회, 법치사회라, 민주사회 법치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옮겨와 있는데요. 법치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계급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계급주의의 차별성의 부당성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생기게 되고, 법치주의가 생겼다는 것은 인간의 인권을 존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급주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민주사회는 신분제 사회와 관계되고, 신분제 사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주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경에서 나오는 샤먼시대에 놓은 불후의 명작 서경에서 나오는 바로 민주방문에서 나오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은 바로 민주주의적 국민주권주의 있으면 인간의 주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당군의 시대에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야 문화권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전남 문화권에서 이 당군의 그런 그 제도 시스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화가 바로 부마 항쟁이라든지 민주화, 광주 민주화 항쟁이 거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맥락을 두고 있다고 제가 5, 6년, 7년 전부터 계속 뭐냐면은 이 공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 민본주의가 왜 인간의 국민 주권주의와 관계되고, 이거 어떻게 삼주제도와 관계되고, 우리의 황제와 관계되고, 이거 재정 일치와 관계되고, 이거 신분사회와 관계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한국의 학자는 저는 없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급사회가 될 때, 이 계급사회로 될 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계급사회가 같이 소위 말해서 지도자가
필요하죠. 거의 바로 문인인데요. 그 문인이 바로 유자와 불자 중들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개혁과 동시에 이런 그 일신교적 기성종교의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 이들이 뭐냐면은 양반의 계급 사회를 유지하고 30년 동안 이것을 규제하고 포획해왔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제 왕권권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계급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군사 계급은 제후 왕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 시기는 2700년쯤 전에 칼 야스퍼스가 말한 이 차축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동양에서는 주나라 봉건 제도가 시작될 때이고 공자 부처가 활약한 시기다 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유심히 보면 우리가 스님들도 스스로 그들이 권력화되어서 마사지를 받더라도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오히려 스님들이 더 뭐냐면은 차를 마시고 돈을 먼저 내야 될 입장이면서 그것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목사가 당연히 뭐냐면은 내야 될 자기 차값을 교인들에게 디민다든지 이런 뭐냐면 더럽고 치사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시하고 명령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기 속에서 그 속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비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비가 뭐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하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 인륜의 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에고이즘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동양에서는 주나라 봉건제도가 시작될 때이고 공자 부처가 활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시작은 자, 잉여 농산물이 확보되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리 발견에 주석이 확보되어서 청동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후기 신석기 시대로서 차축 시대로서 수레바퀴가 이게 3대 발명품 때문에 바로 이게 전제 왕권 국가를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제 왕권국가가 나아들고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대적인 살상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시기의 천주 전국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발견한 이 3대 발명품입니다. 잉여 농산물의 확보, 그 다음에 청동검의 무기의 발전, 그 다음에 수레바퀴가 발전되면서 대대적으로 원정을 하는 정복사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은 황제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전제 왕권 국가의 최고의 뭐냐면은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황제와 전제 왕권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시황제라고 해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전제 왕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의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잉여 농산물과 청동구리 주석의 발견, 수레의 발견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고대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이전을 우리가 상고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부터 제후의 시대에서 봉건제도 신분제 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이후에 우리가 시황제라고 말하는 군현제가 바로 진시 황제 시대. 그래서 군현제는 바로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지도자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군인제이기 때문에 시황제 시대 때는 정확하게 전제 왕권 국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제란 처음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삼지제도, 제사장, 군사계급, 생산자계급의 신분제가 계급 사이로 바뀌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군인제를 두는 것을 이걸 전제 왕건국가라고 말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전제 왕건국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마지막에 이 구조 시스템에서 만들어졌고, 계급사회, 신분제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사회가 된다는 것은 대동사회의 축이 무너진 것이고, 동학농민혁명이 그때이고, 갑오경쟁 때 신분제가 폐지됐는데, 신분제라기보다 계급제죠, 계급제. 계급제가 폐지되었는데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다시 계급 신분 사회를 부활하였고, 그 여파가 이어져서 권위주의 사회, 즉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가 이것이 바로 인조 구테타, 이괄 이전이 난 제국주의 구테타, 을사오적의 구테타, 인영 구테타, 이승만이 좌우 대립이 구테타, 그 다음에 60년도 5.16 군사 구테타 박정희, 80년도 11.2 신군부 구테타, 또 윤석열의 검찰 구테타, 그 다음에 조희대 법원사 구테타까지, 이게 다 뭐냐면은 계급주의 신분제 사회의 하나의 반동이라는 것이죠. 반동.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근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 세력이 오늘의 한국의 주류 세력이고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거죠. 이들이 400년 집권이 바로 태어나지 않아야 기태 악마 세력들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성현의 후손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핍박받게 되었다 이거죠. 영정조 시대 때 난민들이 잠깐 집권을 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불과 400년 동안 한 30년 정도 집권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 6월 3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400년의 권위주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끝장내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내란 세력들을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 조희대, 김건희와 내란 세력들은 끝까지 우리가 처단해야 될 필요성이 국민 주권 정부에게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지금부터다. 윤석열까지는 근대사라 말하고, 한국의 현대사는 지금부터다. 여기에 대한 비전, 목표, 지향성, 이 바로 정경사교국이라고 하는데,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국토개혁이고요. 여기에 대한 비전은 비전을 제시하신 분은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장이 되신 최동석 박사님이 이 방향을 설정하였고, 영미식의 모델을 버리고 독일 스위스식 모델을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앞으로 내각제, 연방제, 민주제를 확립시켜 나가야 된다. 여기에 뚜렷한 철학을 가진 분은 바로 김누리 교수님이고요. 중앙대학교 도국동문학과 교수님 김누리 교수님이 여기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전선에 지금 현재 박구영이, 김어준이가 써 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조국은 조광조 같은 개혁가로 남았으면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이거죠. 현실 정치에 타협하면 망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 이후에 우리 현대사를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 그 인물에 필요한 부분에 오늘 설명을 일요일날
더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